프랜차이즈 사업과 플랫폼 사업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합쳐놓은 구조라는 걸 이해하신다면 이 사업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신 거예요. 자, 백종원이 프랜차이즈 사업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종원에게 당신의 자산이 뭡니까? 라고 하면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저의 자산인데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에게 그럼 네 자산은 뭔데?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프랜차이즈 대리점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제가 하는 이 비즈니스도 뉴스킨 비즈니스도요. 구조적으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소비자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은 플랫폼 비즈니스랑 똑같고요. 한 개인이 상식적으로 일으킬 수 없을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백다방 사장님이 50년 일해서 만들 결과를 백종원은 한 달 만에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두 개를 제가 설명을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뉴스킨은 프랜차이즈 사업과 똑같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구조예요. 커피 먹는 소비자가 있고요. 이런 소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리점이 있고요. 이런 대리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백종원이 있어요. 누가 돈을 쓰나요? 돈은 얘가 써요. 그리고 이 둘은 돈을 벌죠. 이 대리점도 돈을 벌고 백종원도 돈을 벌어요. 이 소비자가 없다면 이 가게도 망하는 거고 백종원도 망하는 거예요. 맞죠? 결국은 이 소비자들이 백다방과 백종원을 다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 셋 중에 갈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돈 모아서 백다방 하나를 차릴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이런 백다방을 분양해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백종원에 권한은 백종원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밖에 못 가요. 근데 이 대리점은요, 영업이에요, 사업이에요? 이건 영업이에요. 우리가 사장님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자영업이에요. 영업이에요. 가게 문을 열면 들어가고 닫으면 안 들어가는 영업인데 백종원은 사업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뉴스킨 사업 볼게요. 똑같아요. 뉴스킨 제품 쓰는 소비자가 있고요. 이런 소비자들을 20-30명 보유하고 있는 대리점이 있고요. 이런 대리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백종원과 같은 경영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뉴스킨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시작해요. 결국은 소비자들이 쓰는 돈 때문에 대리점 사장님도 돈 버는 거고 저기 그 경영자 포지션에 있는 사람도 돈을 버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이 돈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출발을 하지만 돈만 써도 돼요. 소비자로서 제품만 쓰셔도 돼요. 좋은 제품. 근데 나는 대리점 한번 돼볼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런 대리점을 많이 만들어서 백종원처럼 한번 돼볼래.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킨 사업의 가치가 출발은 소비자에서 하지만 저희 끝까지 갈 수 있는, 즉 권리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까지 갈 수 있는 그 가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뉴스킨 사업은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플랫폼 사업 아세요? 플랫폼 사업 요즘 대세죠. 요즘 밖에서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 사업하면 다 플랫폼 형태거든요. 쿠팡 대표적인 플랫폼이에요. 이 굉장히 특이한 회사인 거 아세요? 쿠팡은 제품이 없어요. 재고도 없고 창고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회사는 그냥 온라인 상의 하나의 공간이에요. 자, 근데 많은 회사들이요, 이 쿠팡에 자기 제품을 런칭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소비자들은요, 이 회사의 제품을 쿠팡을 통해서 사고 싶어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만약에 쿠팡에 들어가서 어떤 제품을 검색했어요. 그럼 한 회사 제품만 나오나요? 여러 회사의 제품이 나오고 가격 비교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후기도 다 올라와 있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소비자들이 여기에 몰린단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쿠팡에 몰릴수록 회사는요, 이 쿠팡에 본인 제품을 런칭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와 소비자가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비자가 이 쿠팡을 통해서 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회사는 쿠팡에다 수수료를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쿠팡이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그럼 쿠팡이 하는 역할은 뭔가요? 이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아세요? 이 배달의 민족이 음식을 만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음식점이 본인의 메뉴판을 어떻게 보면 여기 올리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는 여기를 통해서 여기다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배달의 민족에 수수료를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 구조거든요. 뉴스킨 사업이 플랫폼 구조예요. 뉴스킨은요, 제가 플랫폼이에요. 저는 굉장히 특이해요. 저는요, 제품도 없고요, 공장도 없고요, 매장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그냥 핸드폰 하나 들고 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야, 뉴스킨 제품 좀 줘봐, 내가 살게. 그럼 저 없어요, 제품이.
회사에다 사. 저는 뉴스킨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에이전시 역할이 어떻게 보면 저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을 해주고 소비자는 회사에다가 주문을 하는. 그럼 저는 뭘 하는 거냐면 이 소비자에게 이런 회사가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고 너는 지금 상태가 이러니 너의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제품을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니즈를 알고 그 사람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컨설팅하고 그 사람이 잘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소비자와 회사가 계속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소비자 한 명이 뉴스킨 회사와 주문할 수 있게끔 만들면 회사는 저에게 커미션을 제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비자가 10만 원을 구매했다. 그럼 10만 원에 6%면 6천 원이죠. 그 6천 원이 저한테 다음날 들어와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소비자가 뉴스킨 제품을 한 번 썼는데 너무 만족해서 10만 원을 매달 써. 그럼 저는 매달 6천 원을 받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뉴스킨에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수익 구조예요.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뉴스킨 제품 좋다라는 정보 하나만 알렸을 뿐이고 그 사람이 매달 10만 원을 쓰면 나는 매달 6천 원 정도가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 10명을 만들어내면 6만 원을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핸드폰 요금을 매달 공짜로 낼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게 소비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 카페에서 소비자가 돈 벌 수 있나요? 커피 먹는 우리 같은 소비자가 돈을 벌 수 있나요? 사실 비슷한 건 있어요. 10잔 먹으면 한 잔 공짜로 주죠. 쿠폰 찍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4,000원어치를 번 거와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근데 만약에 제가 커피 먹고 여기 너무 맛있어서 친구 10명을 데리고 가면 그 10명 소개비를 그것을 저한테 주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뉴스킨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로서도 뭔가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근데 나는 소비자로서 이렇게 부수입 버는 정도 말고 나 한번 대리점 돼보고 싶어. 그러니까 백다방 하나를 차린 거와 같이 이런 가게 하나를 소유한 거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 대리점 형태를 나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소비자 뭐 두세 명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소비자를요 한 30명 정도는 안정적으로 구축해서 뉴스킨에서 요구하는 대리점으로서의 자격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을 우리가 맞춰 나갔을 때 뉴스킨에서 대리점 자격 조건이 유지되고요. 그게 한 매니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구축하면 하나의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대리점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백다방이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비자가 있으니까 이 가게가 돌아가는 걸 거 아니에요. 이 대리점이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뉴스킨 쓰는 소비자가 있으니까 이 대리점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점포고요. 여기는 무점포예요. 그러니까 무점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래서 네 가게가 어디 있는데 매장이 어디 있는데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돈을 벌어? 온라인으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저한테 가입한 제 소비자들이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필요한 사람은 구매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강의 전과 후에 제 매출이 올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지만 서울에 있는 제 소비자, 미국에 있는 제 소비자, 일본에 있는 제 소비자,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본인이 필요할 때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저는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매니아 30명이 뉴스킨 제품을 계속 써야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근데 그들이 뉴스킨 제품을 계속 쓴다는 보장이 어딨냐? 보장이 있을까요? 보장은 없죠, 사실. 보장은 없지만 제가 해보니까 매니아 30명 정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나 딴 거 쓸래 하고 다른 제품 쓰는 소비자가 5명 정도 이탈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저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25명이 되는데 그 25명이 한 명씩 소개해서 50명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요, 뉴스킨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이에요. 뉴스킨 사업은요, 지금 여러분들은 사업 설명을 듣고 계시지만 이 사업 설명은 사실 반쪽짜리예요. 제품을 보셔야 돼요. 이 아이템이, 뉴스킨 아이템이 야, 이 정도 제품이면 평생 쓰겠네 라는 제품이 아니라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 돼요. 사실 제 지금 말이 다 이게 정상적인 말이 되려면 제품이 한 사람이 썼을 때 정말 평생 쓸만한 제품인가가 중요해요. 제대로만 전달된다면.
같이 전달이 된다면. 근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 뉴스킨 제품을 지금 발라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어요. 저희 어머니의 비포 애프터 사진이거든요. 비포예요. 애프터예요. 괜찮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의심병이 있으셔가지고 사진을 안 믿으시더라고요. 사진을. 제가 저희 엄마 얼굴 가지고 장난치진 않겠죠? 한 달 임상이고요. 한 달 동안 뉴스킨 제품을요, 갈바니까 리프트팩 기초 제품을 매일 쓰신 상태에서의 얼굴이에요. 근데 진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떤 회사의 제품만 써서, 그러니까 즉 화장품만 써서 얼굴이 이렇게 좋아진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뉴스킨 제품 꾸준히 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뉴스킨 사업 처음 할 때 엄청나게 반대하셨거든요. 제가, 왜냐면 엄마 입장에선 잘 키워놓은 아들이 갑자기 화장품 판매한다라는 게 된 거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제 얘기를 듣질 않으시니까 설득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집에서 쫓겨나서 제가 밖에서 혼자 생활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엄마 이름으로 매출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뉴스킨 사업하는 게 너무 싫은 것과 엄마가 이 제품을 쓰는 거와는 별개인 거예요. 엄마가 이뻐지는 거랑은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제품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하든 하지 않든 뉴스킨 제품은요, 이 PPT가 아닌데, 뉴스킨 제품은 2017년, 2018년 2년 동안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1위 한 제품이에요. 그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표가 됐어요. 뉴스킨이 1위다. 그래서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전 세계 1위 아이템이 나의 비즈니스 도구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구매를 통한 매니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은 이제 우리가 백종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백종원이 돈을 어떻게 벌죠? 백종원은 커피 팔아요?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백종원은 커피를 팔지 않거든요. 근데 커피가 팔려 나가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사람이에요. 커피가 팔려 나가야만 돈을 버는 건 맞는데 백종원이 커피를 팔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뉴스킨 제품이 저로부터 팔려 나가야 돈을 버는 사람은 맞는데 저는 뉴스킨 제품을 지금 팔지 않아요. 근데 제품은 팔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백종원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보세요. 백종원은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커피가 팔려 나가는 백다방을 통째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각각의 백다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를 받는 게 백종원이 하는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백다방 사장님이 백종원이 부러울 거 아니에요. 나도 내 친구한테 백다방 하나 내줘서 로열티 받아봐야겠다. 이거 되나요? 이건 구조적으로 막혀있어요. 왜요? 대리점을 낼 수 있는 권한은 백종원한테만 있으니까. 근데 뉴스킨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안정적으로 소비자를 20-30명 만들어서 하나의 온라인 대리점이 굴러갈 수 있게끔 대리점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대리점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저와 함께 이 비즈니스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친구는 제 친동생이에요. 대한항공 승무원이었고 지금은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브랜드 앰버서더 이제 다다음 달이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근데 제 동생에게 제가 전달한 게 뭐죠? 제품 좀 써봐. 이게 아니죠. 오빠랑 뉴스킨 한번 해보자 한 거잖아요. 그게 백종원이 백다방 사장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백종원은 백다방 사장님에게 커피 좀 드셔보세요 한 게 아니에요. 백다방 한번 차려보세요. 당신 이름 걸고 어설프게 동네에 카페 차리시는 것보다 백종원의 네임밸류, 백종원의 노하우, 레시피, 매뉴얼 다 드릴 테니까 백다방 한번 차려보세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저 가게 한 번도 운영 안 해봤는데요. 괜찮아요. 백종원 그 산하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교육받게 해드릴게요. 당신이 가게 한 번 운영해 본 적 없어도 백종원 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배우시면 당신은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백다방 차려보세요. 대신 그 백다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의 일부는 저한테 갖다 주셔야 돼요. 이게 백종원이 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똑같죠? 제가 제 동생에게 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도 여기 있는 친구들도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이들도 대리점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들도 뭘 만들어내야 되나요? 소비자를 구축해야겠죠? 소비자 구축할 수 있는 노하우가 저한테는 있잖아요. 저는 이들에게 노하우 전수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소비자들을 만들어서 대리점이 돼봐라.
그래서 이들이 대리점이 되면 저는 이들이 발생시킨 매출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백종원처럼. 뉴스킨 몇 프로 로열티 받을까요? 5%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동생이요 이번 달에 500만 원 매출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그 500만 원에 대한 일부를 본인 수입으로 받겠죠? 근데 그 500만 원의 5%인 25만 원은 저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제 동생이 저한테 계좌이체 시키는 게 아니라 뉴스킨 본사에서 줘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대리점에서 5% 로열티 받는다. 이게 뉴스킨 수익 구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제가 백종원과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죠? 여기는 아이템이 커피고, 여기는 아이템이 뉴스킨이고, 여기는 유통 방식이 점포 유통이고, 여기는 무점포 유통일 뿐이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대리점이 되고 나와 같은 대리점을 만들어서 그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로열티를 받는 비즈니스,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달라져요. 이제 제 동생이 오빠 나도 내 친구가 뉴스킨 하고 싶다는데 이 친구한테 뉴스킨 전달을 할 수 있어? 나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른쪽 그림을 그대로 가져가 보면 제가 직접 만든 대리점을 저한테 1차 대리점이라고 부르고 1차에서 발생한 매출이 저한테 5% 로열티 들어와요. 자, 그러면 1차, 2차를 만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매출이 제 동생한테 당연히 5% 가겠죠? 저한테 몇 프로일까요? 여기서도 5%예요. 사업에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놀래더라고요, 다들. 왜냐면 1차는 내가 만든 거지만 2차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2차도 로열티 똑같이 5%입니다. 자, 그럼 2차가 똑같이 3차를 만들겠죠? 3차도 5%예요. 저한테. 몇 차까지 5%를 줄까요, 뉴스킨은? 나로부터 6레벨까지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의 5% 로열티를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차부터 6차까지 안에 만약에 대리점을 100개를 만들었다 가정해볼게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저한테 저기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저 뉴스킨 합니다 이러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저 우리나라에 화장품 대리점 100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안 돼요? 한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백종원은 네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본인과 1차밖에 없으니까.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1차, 2차, 3차 계속 가죠. 무한대로 내려가는데 나로부터 6차까지만 수입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의 3차 사업자가 저의 수입을 역전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왜요? 이 사람도 자기로부터 6차까지 받잖아요. 그러면 이 3차 대리점에게 4, 5, 6차는 저한테는 7, 8, 9차니까 제가 못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로부터 6차 안에 몇 개의 대리점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대리점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의 총 매출의 5% 로열티 받는 일이 뉴스킨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수입을 제가 계산 하나 해드릴게요. 만약에 6차 안에 50개의 대리점을 만들었다면 만약에 대리점 하나당 30명의 소비자를 통해서 40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가능하겠죠? 소비자 30명 정도 가지고 있으면 매출 400만 원 정도 발생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만든 소비자 30명 때문에 내가 버는 돈은 한 80만 원 정도예요. 대략 20% 정도 잡고. 자, 근데 저는 내 대리점 말고 50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50개의 대리점에서 4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저의 총 매출은 얼마예요? 2억이죠. 2억의 5%면 1000만 원이죠. 그럼 제 총 수입은 1080만 원이죠. 근데 제가 더 이상 소비자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 80만 원은 그대로 있겠죠. 이 1000만 원은요? 계속 늘어난다는 거 이해되세요? 왜요? 이 50개의 대리점이 박형근의 대리점으로서만 존재하기 위해서 있나요? 자기들도 자기로부터 6차 안에 대리점을 50개,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뉴스킨은요, 권리 수입이지만 늘어나는 권리 수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수입적인 어떤 매력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반 백종원 프랜차이즈와 뉴스킨 사업의 장단점을 제가 비교해 드릴 건데, 단점도 있어요. 뉴스킨이 처음 오신 분들 이런 거 듣고 싶죠? 단점, 대리점당 소비자 구축하는 건 얘가 쉬워요. 왜요? 가게를 차려놨으니까 손님이 들어오잖아요, 알아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 서 있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와서 주문하나. 그러니까 최소한
내 대리점 정도 돌아갈 정도의 20, 30명 소비자는 내가 뛰어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단점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 가치를 보자는 거예요. 자본금 들죠? 뉴스킨은 점포를 차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본금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공간적 제약이 있어요. 이거 엄청난 제한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산 여기에 백다방 있나요? 부산에 있는 백다방에 있는 손님들은요, 부산 사람들일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여기 와서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가요? 공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산에 있건 서울에 있건 제 몸이 어디 있건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제 고객들이 본인이 있는 곳 제품을 구매하잖아요. 이게 공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거는 제가 가게 하나를 운영하면 그냥 이 가게 하나 영업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내가 대리점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뉴스킨 사업은요. 나로부터 6대까지 내가 대리점을 만들어낸 거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어려움은 겪어내신다면 이 뒤에 가치를 가져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건 그래서 내가 뭐 하면 되는데 심플하게 이 세 가지 하는 겁니다. 제품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요? 소비자가 만들어지겠죠. 소비자가 만들어지면 난 뭐가 될까요? 대리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업 기회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기회를 보고 하고 안 하고 그 사람이 결정하겠지만 나와 함께 이 사업을 할 사람이 나온다면 그러면 나도 나와 함께 사업할 사업자, 대리점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위에 두 개를 잘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시스템, 학교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함께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교육 능력이 부족해도 함께 힘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뉴스킨 사업을 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이 세 개를 계속 반복하면 점점 나의 유통망은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차까지의 나의 소유권을 인정받아서 총 매출액 5% 수입, 이게 뉴스킨의 수입 구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운영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서점 가서 보시면요. 프랜차이즈에 분류해서 여기 다이렉트 셀링,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프랜차이즈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금 대학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다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네트워크 마케팅 학과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경영학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다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경기도에 있는 협성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거든요. 이 대학교의 경영학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제가 가서 강의를 하고 그 학생들은 레포트 써서 제출하는 게 과제였어요. 지금 대학교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우고 있고요. 그 친구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배우지만 전 실제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경영학과죠. 대학교 경영학과죠. 경영학과는 뭘 배우는 곳이에요? 경영을 뭘로 배워요? 글로 배우잖아요. 그 경영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는 경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경영을 책으로 공부해서 이론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나? 그래서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결국은 경영을 해요? 경영을 당하러 들어가요? 그럼 결국 직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뭔가? 진짜 경영학과는 여기라 생각해요. 이 뉴스킨 사업은요. 경영을요. 이론과 실전으로 같이 넘나들면서 배우는 곳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설명을 바탕으로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비즈니스적인 또 결과를 만드실 거고 그 결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또 이론적인 부분을 또 배우게 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전 경영학과는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지난 5월 종료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평균을 꼬집었다.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한테 물어본 거예요. 부동산 재벌이죠. 당신이 모든 걸 잃는다면 뭐 하겠냐? 그랬더니 네트워크 마케팅 할 거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당신 같은 저명한 사람이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그런 걸 한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그게 니네가 거기 있는 이유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랑 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고 너희는 거기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잘 보세요.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잃었어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노가다 뛸 것 같으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본인 사고로 뭐 할까요? 다시 자산을 만들죠. 근데 자산은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만드는 게 빠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자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자산 만들려고 할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확신을 주었던 영상이기 때문에 공유를 했고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은요, 이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이고요. 이 책을 쓴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은 이 부자 아빠 시리즈라는 책 시리즈를 쫙 써서 이 책으로 억만장자가 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자, 이 책 중에서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노동 수입을 벌고 있는 여러분들 제발 권리 수입을 벌기 위한 노력을 좀 하세요. 남 밑에서 죽을 때까지 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으로부터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뭔가 여러분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세요가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대안을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대안으로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혹은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 이런 책을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스스로 경제적 미래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뭐라고 나와요? 평범한 모든 이들에게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사업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그것을 잘만 활용하면 누구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준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좀 볼 텐데, 뉴스킨에서 우리의 포지션이 뭔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뉴스킨의 직원인가요? 제가 뉴스킨 월급 받는 직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업가예요. 그럼 뉴스킨 본사가 있고 제가 있겠죠? 뉴스킨 본사는요, 이 왼쪽 것들을 다 합니다. 연구개발, 생산, 회계, 법률, 반품, 배송, 물류 이거 다 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의 부서에서 월급 받는 직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 부서를 잘 돌려주고 있어요. 근데 회사가 하나를 안 해요. 뭘 안 하냐면 광고 마케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광고 마케팅을 안 한다는 말은 뭐와 같냐면 회사가 유통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유통에 직접 개입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들, 나예요. 그럼 나는요, 뭘 하는 거냐면 나의 유통망을 형성하고 나의 유통 네트에서 매출이 발생하게끔 만든 다음에 마케팅을 통해서 6차까지 로열티 받는 비즈니스 오너가 돼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뉴스킨과 나의 포지션은요, 기업 대 기업의 포지션이에요. 뉴스킨도 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 다 갖추고 있는데 매출이 0이에요. 맞죠? 우리가 없으면. 근데 우리도 회사가 없으면 제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존재예요. 기업 대 기업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이라고 하는 기업과 나라고 하는 1인 기업이 파트너십을 맺고 비즈니스를 하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요, 상속이 가능해요. 내 소유의 자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뉴스킨 상속 신청서고요. 제가 사업 초기에 보험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줌마인데 사업 초기였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야, 네가 하는 뉴스킨이나 내가 하는 보험이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가 똑같아 이랬더니, 너도 뉴스킨 제품 팔지? 그리고 뉴스킨 할 사람들을 리크루팅 하잖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 팀을 이뤄가지고 뭐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잖아. 나도 똑같아. 나도 보험 팔고 사람들한테 나랑 보험하자 하고 모여가지고 교육하고 똑같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네요 이랬어요.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때는. 자, 뭐가 다르죠? 소유권이 다르죠? 보험하시는 분이 보험을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자기로부터 만들어진 그 수많은 유통망, 수많은 고객들이 결국 누구 거예요? 회사 거죠? 회사의 네트를 짜주고 짜준 만큼 수당 받아가는 게 영업이에요. 근데 뉴스킨에서는 내가 만든 네트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소비자 1명이든 소비자 100명이든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자산이 되어서 권리 수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곳에서 강의를 하면요, 강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70분이에요. 70분이 1시간 10분이 지났어요 지금. 근데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는데 강의 시간 됐다고 자르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뒤에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전달하고 갈 거니까 가셔야 되는 분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취업이 안 된대요. 제가 31살인데요. 아직도 제 친구들요. 아직도 대학원에 묶여 있고요. 취업 못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요. 퇴직은 빨라졌어요. 40대 중반 되면 지금 명퇴라는 이름 하에 다 잘려나가고 있어요. 근데요. 수명은 길어졌어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요. 140살까지 산대요. 옛날이랑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마인드로 지금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 속도에 내 마인드가 쫓아가지 못하면 그걸 뒤처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철밥통 직장, 그냥 하나의 직장만 잘 들어가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옛날에는 사실 의식 중에 먹는 것만 해결되고 살아나가도 그냥 사는 걸로.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기왕이면 잘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고 이런 어떤 욕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굶어 죽는 시대가 아니니까. 자,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요. 한 사람이 지금 태어나 죽을 때까지 6번의 직장을 옮기는 게 평균이래요. 지금 현재 한국이. 근데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냐면 한 번에 6가지 경로의 수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너 돈 뭘로 벌어? 그걸 어떻게 얘기해? 몇 개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앞으로 이런 수입의 경로를요 열어놔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아직도 그래요. 제가 뉴스키 사업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아직도요. 황근아, 공무원 시험이라도 좀 준비하면서 뉴스킨을 하는 게 어떻겠냐. 아직도 왜요? 연금이 나온다. 뉴스킨이 어떤 수익 구조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도 아빠도 저한테 그래요. 은행 어떻게 해볼 수, 은행이라도 들어가 볼 수 없겠니?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요. 이제 5차를 바라보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지금 2차, 3차를 거쳐 오신 세대잖아요. 마인드가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열고 뭔가 이 세상의 변화의 속도에 빠르게 좀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60에 은퇴하고 70이면 사망했기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 모은 돈 가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사실 은행에만 넣어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은행에 1억 넣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가 나올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은행에 1억 넣으면 얼마 나와요? 10만 원 나와요, 한 달에. 저축해서 이자 받는 걸로 못 산다는 얘기예요. 뭘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대체 왜 내 몸값과 내가 일하는 시간과 내가 일하는 기간을 남이 정하지? 라는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보면 누구 인생이죠?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남에게 통제받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회사라는 곳에서 내 몸값을 책정하고요. 몇 시에 출근하세요? 몇 시에 퇴근하세요?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걸 다 누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남이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100만 원짜리입니다. 200짜리입니다. 300짜리입니다. 남이 결정하잖아요. 사실 시작은 여기서 해도 괜찮지만 결국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안에서 인생을 시작하고 끝내요.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20대 뭐 초반 이런 분들 사회 경험도 해야 되고 힘든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 들어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내 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산다는 걸 명확히 이해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 자산과 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뉴스킨이 아니어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직장이라는 곳의 의미는요.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고마운 도구, 그 정도가 전 직장이라고 생각해요. 직장이 꿈인가요? 직장은 도구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만약에 그 직장이 만족한다면 다녀도 되지만 이 직장을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다녀도 내가 원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 즉 내가 지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돈만 어디서 직장에서 나오는 돈이 꾸준히 나온다고 나 바로 때려칠 거야. 이런 분들이 99%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직장의 의미를 사실 직장이란 곳도요. 나의 노동력을 인정해 줄 때까지 다니는 거잖아요. 더 이상 너의 노동력이 우리 회사에서 필요 없어 하면 잘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력을 회사에서 인정해주는 그 20, 30년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기간 동안 그 직장에서 주는 수입 이상의 권리 수입을 세팅해 놓지 않으면 우린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200, 300씩 나오고 있는 게 안정적인 수입인가요? 그게 어떻게 안정이에요? 일을 못하는 순간 수입이 제로가 되는데 진짜 안정은
언제든 그곳을 떠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진짜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직장 다니고 있지만 내가 뉴스캔 사업을 통해서 나의 시스템 수입을 만들어서 어느 순간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라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주일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평균적으로 이 빨간색은요. 남에게 통제받으면서 노동하는 시간, 회사의 사장이 나를 레버리지로 활용해먹는 시간, 빨간색이에요. 근데 저 언제 강의에서 이걸 제가 보여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는 어떤 분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빨간색이 너무 적대. 직장 안 다녀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 뒤에도 얼마나 일을 시키고 토요일 일요일도 시도 때도 없이 부르고,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이렇게 당신이 10년만 살면 평생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게 이러면 할 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직장이란 곳에서 당신이 그곳에서 20년을 충성하면 그 뒤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한 적 있나요? 그런 계약서 쓰셨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뒤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진짜 우리 시간은 언제죠? 이 시간 동안에 내 맘대로 못 보내잖아요. 이 시간에 커피 한 잔 밖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잖아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나머지 시간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삶은 뭔가요? 이거거든요. 맞죠? 돈은 뭘로 벌고, 결국은 이 빨간색도 내 생계를 유지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만큼의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돈은 자산으로 벌게끔만 해놓을 수 있다면 내 24시간 전체를 막 살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데에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자산이라는 건 결국은 자산과 돈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빨라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엄청 많아. 그러면 그걸로 건물을 샀어. 그러면 건물이란 자산 때문에 돈 들어오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은 자산이 없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자산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특별한 사람도 있어요. 손흥민 같은 사람. 축구선 손흥민 아세요? 주급이 2억이에요. 한 달에 10억씩 벌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외예요. 노동 수입이거든요. 축구 안 하면 돈 못 버는 게 맞잖아요. 근데 시간당 페이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경기 하나 뛰고 오피스텔 하나씩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자산을 만들 수도 없고,